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화요일 출근길 어제보다 기온 올라 추위가 약간 누그러들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6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5도까지 기온 올라 온화함이 느껴지겠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흐린 가운데 눈비 소식 있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내일 아침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에 1에서 5cm의 눈이 예보됐고요. 비로 내리는 곳의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도로에 그대로 얼어붙을 수 있는 만큼 미끄럼 사고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 더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최근 정치권과 정책 현장에서 5극 3특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고요. 원주문화재단이 지역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 중입니다. 관련 공모사업 소식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영서 남부 각 지역과 연결하는 통신원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평창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2월 10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국립종자원 강원지원은 올해 4월 10일까지 2026년도 콩밭 보급종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공급 가격은 일반 콩은 5kg에 27,000원, 팥은 55,000원 정도씩입니다. 종자대금은 해당 지역 농협에 납부하면 됩니다. 원주시가 해빙기를 대비해 다음 달 말까지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원주시 불온면과 단구동 등 295개 급경사지 취약지역인데요. 점검에서는 경사지 균열과 낙석 발생 여부, 긴급 안전조치 필요 여부를 중점 확인합니다.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가 3특 행정수도 특별법에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제주 전북지사, 세종시장은 지난 8일 콘레드 서울호텔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광역 통합에 대한 장려금 최대 20조 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정책은 예산 배분과 국토 발전에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국가 균형 발전에 있어 5극 3특이라는 새로운 구상이 제시되면서 논의가 새롭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행 정책의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전환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의 류종현 교수와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5극 3특이라는 개념이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5극 3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맥락에서 등장한 개념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예, 5극 3특이라는 건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균형 발전의 하나의 그 정책을 완전히 바꾸는 핵심 키워드로 등장한 것이 이 5극 3특인데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 5개의 성장 엔진을 키워가지고 대한민국의 공간에 재설계하는 전략이고요. 또 3개의 특별한 자치도를 이만큼 자율적으로 재정적으로 규제에 특례를 부여를 해서 작지만 강한 자치도를 만드는 그런 역할 분담을 하자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 5극 3특이라는 것은
수도권이라든가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나라 국가 전체 성장 엔진을 더 강력하게 키워나겠다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3특은 특별자치도입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전북 특별자치도, 제주 특별자치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지역만의 독특하게 할 수 있는 성장 엔진을 국가 경제의 한 축으로 만들자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수도권 1극 체제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또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해서 지역 주도의 성장 거점을 육성해 보려는 그런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이 주도해서 우리나라의 국가의 균형 성장을 이루자 하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네, 정부가 최근에 그래서 5급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수도권과 동남권, 대구 경북권, 중부권, 호남권 등 광역 통합에 대한 지원을 예고한 건데 강원, 전북, 제주 말씀 주신 것처럼 이른바 3특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그 대전 충남의 중부권이라든가 광주 전남의 호남권이 요즘 행정 통합으로 상당히 지금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예산 지원이 획기적으로 많이 가고 있고 또 특히 이제 공공기관 이전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특별자치도인 그 3특 지역에서 상당히 이제 우려가 나오는 것은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국 3특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시나리오가 역할과 지원 방식에서 구체적인 아직 국가가 이 지역에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 3특 지역에 대해서 국가가 앞서 말씀드린 작지만 강한 자치도를 견원하는데 크게 필요한 자율성이라든가 재정 특례라든가 규제 특례 이런 것을 잘 적용을 해서 별도의 파격적인 트랙을 제시해야만 아마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국가 균형 발전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현장에서 체감은 크지 않다는 이야기도 많았는데요. 그동안 추진되어 온 균형 발전 정책의 한계는 어디에 있었다고 보실까요? 균형 발전 정책은 역대 정부에서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왔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은 그렇게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아마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 아마도 균형 발전을 작동하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아마 그것이 저는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마도 이 예산 배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동하고 움직이는 그런 생활권에 둔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 중심으로 나눠서 개별적인 예산을 나눠주다 보니까 지역 간의 소모적인 경쟁이라든 갈등만 일어나서 실제적으로 성장 거점을 만들지 못했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고요. 우리가 특히 이게 n분의 1 함정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업들을 공모 사업에 의해서 경쟁 구조를 갖기 때문에 지역의 자율성이나 기획력이 좋은 계획서를 잘 쓰는 지자체가 더 많은 예산을 가져가는 그런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격차를 오히려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를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람이 실제 생활하는 그런 권역을 반영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한 행정 단위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원주에서 행정을 원주에서 평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출퇴근 인구들이 많은데 네. 또 지역적으로 또 병원에 오시는 분도 많고 이런 경계를 넘나들은 유기적 생활권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정책들이 조금 더 미흡했지 않았나 하나 그런 의미에서 한 3가지 의미에서 아마 이 체감도가 낮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추진되어 온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3가지로 크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우리 강원도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비해서 생산성이 낮다는 점이 발전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서 정책 전략을 좀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생산성
저하라는 문제는 맞는 말이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이 강원도 본질적인 문제가 이 생산성이 낮은 것은 집중 투자를 안 하고 분산적으로 투자를 했다는 그런 정책 기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그것을 아마도 이게 골고루 키우자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또 대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만큼 인재와 자본이 집중되지 못했다. 그래서 생산성 거점이 좀 더 원주가 좀 그렇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만, 아직 강원도 현실을 봤을 때 50만 이상의 도시가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좀 거점이 없었다라는 것이 생산성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고요. 특히 이제 그게 생산성이라는 것은 일자리하고 소득과 관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KDI에서 이런 기관에서도 우리가 SOC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대형 건축물이 들어와도 그 지역의 생산성이 낮은 것은 결국 일자리를 찾아서 여러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그동안에 이제 정책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먼저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강원형 3급, 아까 5급 3등과 마찬가지로 강원의 세계 도시의 거점을 3급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세계의 특별한 지역을 전략적으로 키워가는 성장성 엔진을 키워서 그 3특으로 좀 흘러가서 실제적으로 강원도 전체가 성장력을 키우는 그런 전략으로 좀 전환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5극 3특이 있다면 강원도를 위해서 이제 3극 3특을 말씀해 주신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강원도의 그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3극 3특 전략을 좀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될지 조금 더 살을 덧붙여 주신다면요. 예, 3극 3특이라는 것은 강원도가 세계의 그 도시의 춘천, 원주, 강릉을 좀 더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전략입니다. 네.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에서 상당히 구체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춘천, 원주, 강릉을 이 세계의 강원도 경제의 심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주 같은 경우는 강원의 실질적인 산업 엔진인데요. 특히 이제 원주의 디지털 헬스케어라든가 여러 가지 물류 기반을 고도하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 생산성 거점으로 확실히 좀 더 키워야 될 필요가 있고요. 춘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적 소재이고 교육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 균형이 밀집된 도시입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R&D 생산성 거점으로 좀 발전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이제 강릉 같은 경우에는 관광, 해양, 신에너지가 결합된 에너지 생산 거점으로 좀 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고부가가치 관광 모델을 만들고 거기 안에 에너지 허브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원도의 3급 3특이 강력한 일자리와 소득으로 창출되고 그 혜택이 세계의 특별한 지역으로 같이 좀 더 동반선창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좀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춘천, 원주, 강릉 각 지역 특성에 맞게 각자 잘하는 걸 서로 하면서 시너지를 내면 좋은 연결 구조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접경 지역이나 폐광 지역처럼 구조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 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네, 폐광 지역과 상관 지역, 내륙 지역은 우리 강원도의 가장 국가를 위해서 안보와 경제라든가 실질적으로 백들 간의 그 교제를 하는 특별한 희생을 갚는 지역들입니다. 그것이 아마도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도 국가가 책임을 갖고서 이 지역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특별하게 국가가 좀 보상이라든가 특례라든가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특히 폐광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 전환을 좀 국가가 주도를 해서 조금 더 바꿀 필요가 있고요. 특히 접경 지역은 우리나라의 국가 수행의 하나의 지역, 상징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통화 경제의 하나의 속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책임성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이 좀 더 보장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전략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강원특별법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진정한 균형 발전은 이 강원도에서 자란 사람들이 나하고 자란 사람들이 강원도에서 키우고 평생을 살아도 좋겠다는 그런 확신을 갖는 아까 삼국 삼특을 통해서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춘천, 강릉, 원주가 심차게 들어가는 엔진이 우리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삶의 터전이 되는 그런 정체의 상생의 그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그 모델이 대한민국 전체를 살리는 해법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새로운 길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국가 균형 발전은 사실 어디에 생산성을 집중하고 어디에 책임을 둘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비단 수도권과의 균형뿐 아니라 우리 강원도 지역 내 균형도 중요하겠죠. 앞으로 정책 방향이 어떻게 정해질지 도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류종현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7분입니다. 원주문화재단이 2026년도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했는데요.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한 해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역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지원이 이루어진다고요? 네, 매년 원주에서 1월에서 3월이면 지역에서 추진되는 대표 문화예술 공공지원사업으로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신청을 받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면서 시민들 역시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인데요. 이번 문화예술 지원 사업은 크게 전문예술 지원과 생활예술 지원 두 축으로 운영이 됩니다. 전문예술 분야는 지역의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창작 활동과 발표 기회를 지원하고요. 생활예술 분야는 시민 동아리나 아마추어 예술단체가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분야입니다. 얼마 전 열린 두 차례의 사업 설명회에서는 150여 명의 예술인들이 참여할 만큼 이 지원 사업이 지역 예술인들에게 중요한 창작 기반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지원 사업의 새롭게 달라진 내용에 관해서 원주문화재단 정석경 문화정책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지원 사업을 기존에 추진하신 후에 기간 내 지원금을 미정산하거나 미반납하신 분들께서는 강원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과 원주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서 지원 배제가 되므로 이 부분은 유념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전문예술인과 전문예술단체는 작년에 선정하셨던 분이어도 올해는 관련 전문예술인 증빙을 새롭게 제출하셔야 되므로 요 신청 자격을 확인하셔서 증빙 자료를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규모와 범위는 작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예술인에게 지원금과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원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시죠. 네, 원주에 주소를 둔 예술인과 예술단체 또 생활예술 동아리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활동 지원금과 함께 또 올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올해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방향을 정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분야는 문화와 시각예술, 공연예술, 청년예술을 비롯해서 총 9개 영역 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청년예술이나 생애 최초라는 분야에서는 지역의 신진 예술인들에게 첫 창작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문학 분야의 경우 시집이나 소설 같은 문학집의 창작 작품 발간을 돕고요. 39세 이하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는 모든 장르의 예술 활동에 대해서 협업 프로젝트 지원 등 활동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금액은 분야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원주문화재단의 공고문을 통해서 자세한 금액 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9개 분야 총 10억 원의 지원금은 전면 온라인 접수로 신청이 진행되는데요. 접수는 어제 9일 시작해서 25일까지 이어집니다. 원주문화재단 정석경 문화정책팀장에게 관련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현재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모사업 신청 접수를 온라인 사이트로 받고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원주문화재단 홈페이지상 공고를 통해 자세한 공모사업 내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신청 대상 사업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발표되는 문화예술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공통적인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2026년 2월 2일자 기준으로 원주시에 주소지를 둔 전문예술인과 전문예술단체, 생활예술 동아리입니다. 해당 사업별 특성에 부합하는 단체와 개인의 세부 자격은 공고에 나와 있는 신청 안내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 방향에 영향을 줄 문화예술 지원 사업인데요. 온라인으로 접수가 진행돼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또 관련 지원도 이뤄진다고요. 네, 재단에서는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분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상담 창구와 입력 도우미를 운영합니다. 남산골 문화센터에 방문하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전문 상담 인력이 온라인 신청 과정을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이 몰릴 수 있어서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선정 결과는 3월 중순에 발표가 되는데 올해 지역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예술인이나 예술단체에서는 이번 공고를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기한 안에 접수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2026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모 관련 소식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입니다.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월요일 영월에 이어 평창 소식 만나봅니다. 평창군 노인복지센터의 박희서 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소식 만나보죠. 겨울을 대표하는 축제입니다. 이번 주 평창에서 대관령 눈꽃 축제가 개막한다는데 어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는지 전해주시죠. 네, 오는 2월 13일 대한민국 겨울의 중심 평창에서 대관령 눈꽃 축제가 개막합니다. 대관령 눈꽃 축제는 30년 전 대관령 청년들이 만든 전국 최초의 겨울 축제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기간에 개최되는 만큼 초대형 얼음 조각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감동을 생생하게 재현합니다. 동계스포츠 체험존에는 주전자 컬링, 빗자루 하키, 사격, 퀴즈 이벤트부터 눈썰 매장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할 만한 즐길거리가 다양하게 마련된다고 하니까 올겨울 평창 대관령에서 가족들과 겨울 추억 만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관령 눈꽃 축제 소식이었고요. 이번에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 이야기인데요. 평창군이 청년 자격증 취득비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2026년 청년 자격증 취득비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취업, 창업, 자기개발을 돕기 위한 것으로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평창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올해 자격증 시험에 실제 응시하면 된다는 이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되고요. 신청은 평창군청 경제과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기본 분야와 특화 분야로 기본 분야는 국가기술 자격증, 어학시험 등의 1회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되고요. 특화 분야는 드론 자격증 취득을 지원합니다. 이 자격증은 생애 1회만 지원되며 1종부터 3종까지 지원금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다른 정부 지자체의 동일 유사 사업 등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자격 요건과 세부 기준을 평창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청년들의 자기 개발을 위한 지원 정책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배움의 기회를 넓히는 소식인데 평창에서 수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과정이 개설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평창군 농아인협회에서 수어 교육 과정을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교육은 한국 수어 2과정의 초급 과정으로 3월부터 3개월간 운영됩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수업이 진행되며 시간은 오후 7시부터라고 하니까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퇴근 후에 교육받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접수는 전화와 방문 접수 가능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농아인협회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초보자도 함께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하니까요. 평소 수어에 관심 있었던 분들 이번 교육 함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초보자도 참여할 수 있는 수어 교육 소식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야기인데요. 지역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운영되는 펀 키즈런에서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네, 평창의 아이들을 위한 사업 펀 키즈런에서 2026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유아 아동이 대상이고요. 보호자와 수강생 모두 평창에 주소를 두고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다니고 있어야 합니다. 홈스쿨링 학생의 경우 별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모집 인원은 192명으로 사고력 수학, 놀이식 영어반을 선발하고요. 신청은 평창군 평생학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2월 2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학부모님들께서는 일정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평창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 동아리를 모집한다는 소식 안내해 주실까요? 네, 2026년 청소년 동아리 활동 모집 중인데요. 밴드부와 댄스부, 신문부 등 다양한 동아리가 있습니다. 평창군 청소년 누구나 함께할 수 있고요. 댄스부는 활동에 필요한 단체복과 간식이 제공되고 밴드부는 대형 악기와 음향 장비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특히 악기를 처음 접하는 청소년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청소년들은 신청해보면 좋겠습니다. 문의는 평창군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네, 센터장님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서 평창군 노인복지센터장과 함께 평창 소식 만나봤습니다. 2월 10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